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뱅 우주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1927년 벨기에의 조르주 르메트르가 최초로 주장한 이론으로 정상 우주론을 제치고 정설로 자리 잡은 이론입니다. 137억 년 전 우주에서 대폭발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확실하지만 빅뱅 이외에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설과 빅뱅 이전 시대에 대한 추측들도 현재까지 계속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라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현재까지도 빅뱅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빅뱅의 원인과 빅뱅 시작 후 초기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빅뱅 우주론은 빅뱅 이전과 빅뱅이 일어나기 5분 전에 있었던 일 등의 질문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빅뱅 이론을 수정 보완하고자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이론을 발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빅뱅 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증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의 최대 증거로 과거 우주의 온도가 수천 도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상태였고 물질의 분포 또한 은하나 별이 형성되지 않은 매우 균일한 상태였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현재 표준 우주론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탄생한 우주 거대 구조와 부가적인 현상들은 현재의 우주와 무수히 많은 교차 검증을 통해서 빅뱅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 초기에 관측되는 퀘이사를 비롯한 은하들입니다. 퀘이사는 우주의 크기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이었을 당시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천체로 6억 광년에서 300억 광년 사이 범위에서 발견되는 밝은 정광원으로 밝기는 최대 태양의 700조 배입니다. 먼 거리에서 발견되는 매우 활동적인 초대 질량 블랙홀이자 우주에서 가장 밝은 단일 천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퀘이사와 은하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진적으로 발견되는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거 빅뱅 이후에 우주 환경이 비교적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인 현재와 달랐다는 것에 의미하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입니다.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별들과 가스에서 발견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은 3대1인데 이는 빅뱅이 일어날 당시 식어가던 우주에서 핵융합에 의해 탄생한 원소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색 편의와 허블-르메트르 법칙입니다. 적색 편의는 파동의 진동수가 줄어드는 현상이고 허블-르메트르 법칙은 속도거리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법칙입니다. 허블-르메트르 법칙은 1927년 드메트르가 처음으로 주장하였고 2년 후 미국의 에디윈 파월 허블이 발표하였습니다. 적색 편의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관측자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한 우주 팽창에 의해 나타나는데 우주가 균일하게 팽창한다는 관측적 증거를 통해 과거의 은하들이 한 곳에 있었다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해 마찬가지로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베르스의 역설입니다. 올베르스의 역설은 천문학에 관련한 역설으로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하이리 빌헬름 올베르스는 우주의 기본 원리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어두운 밤하늘과 상충됨을 사고실험을 통해 증명하게 되었고 여러 천문학자들의 연구와 발견을 통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정상 우주론은 사장되었고 올베르스의 역설 또한 해결되었습니다. 올베르스의 역설은 우주의 나이는 유한하며 과거의 우주의 모습은 현재의 우주의 모습과 다르다. 즉, 먼 거리에서는 탄생 초기의 우주의 모습이 관측되며 그 너머에 존재하는 별들이 탄생하지 않은 암흑시대 우주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어두운 밤하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올베르스의 역설도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우주의 수명에는 반드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작점도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즉, 과거 어느 시점에
최소 엔트로피를 가졌던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빅뱅 이론을 보완해서 발표된 인플레이션 우주론입니다. 인플레이션 우주론은 1980년대부터 집장된 빅뱅 우주론에 더해서 우주의 초기 시절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다는 이론으로 급팽창 우주론이라고도 불리는 이론입니다. 매우 급속한 팽창을 가정하여 빅뱅 우주론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부수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문제들도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자료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이론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 우주론입니다. 정상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 제기되었을 때 프레드 호일을 비롯해 빅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학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우주 이론입니다. 초기에는 빅뱅 이론과 대립하였으나 이후 천문학 발전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로는 비주류 이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연속 창조설이라고도 불리는 이론입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모든 곳이 동등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함을 주장하였다. 허블 법칙에 의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므로 물질의 밀도가 작아져야 하지만 이를 상쇄하기 위해 물질이 계속 생겨나서 물질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정상 우주론은 추후 관측 자료들을 통해서 비주류 이론으로 사장되었다. 지금까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